1차 우리 인수위 발표는 언제쯤 될까요?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발표는 좀 당길라 그래요. 우리 국민이 너무 궁금해하시고 또 인수위가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을 해야 국정을 이끄는 발표 그리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주말까지는 인선을 마무리 짓고 현판식은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하면 돼요? 보통 박근혜 정권 인수위가 아마 2주 걸렸죠? 2주보다는 당기겠습니다. 조직도를 먼저 하고 인수위원장 조직도는 초안을 제가를 받았어요. 7개 분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계획들이 나오고 있어요. 7개 분과 얘기를 해서 기획재정, 외교안보, 뭐 쭉 보면 과학기술교육까지 7개 분과로 나누겠다는 게 장 실장 얘기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예. 인수위 구성 기간을 박근혜 당시 인수위보다 2주보다 앞당길 것이다. 속도를 좀 내겠다는 의도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인수위 구성은 각 그 당선자마다 경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좀 인수위 구성이 늦어진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빨리 해서 좀 더 정상적으로 인수위 구성을 좀 서두르겠다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2달여 가까운 인수위 기간 속에서는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 중으로는 인수위를 구성을 해서 바로 속도감 있게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겠다는 게 아마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것은 뭐 빨리 서두르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고 만약에 늦게 된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일부러 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는 좀 더 다른 식으로 인수위 구성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좀 비교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수위 구성 그리고 업무 추진 이런 것들을 아마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는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모든 관심이 인수위에 누가 들어갈지 혹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가 관심이 있는데 과거 사례를 저희가 한 판에 정리를 해봤어요. 뭐 멀리까지 갈 필요는 일단 없고 2002년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 기용했고 2007년 뭐 어린지라고 얘기했던 영어 몰입교육 여러 얘기들도 좀 있었고 뭐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정권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2012년 얘기 김재현 의원님 당시에도 그 밀봉 인사, 철통 보안 인사 강조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인수위 인사는 보안에 철저히 붙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수위는 실제로 그 다른 공직 인선처럼 그 인사 검증을 한다든지 또는 직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그 일반 공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결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그 상황에서 한 2달간 특히 이제 정부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의 구성은 또 국민들이 관심은 많은데 사실 2달간 그 새 정부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수해야 될 건 인수하고 또 버려야 될 뭐 정책은 또 새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많이 데려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인수위의 그 인선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 그것으로 이제 또 논란의 소지가 되거나 예. 일부는 뭐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오히려 인수위 구성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수위 구성은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일부 이제 당선인 비서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그렇더라고요. 것도 순식간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으로 곧바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노무현 정부하고 그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회를 잠깐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이름은 인수위원회인데 실제로는 5년 국정의 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을 실천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통일부 폐지를 놓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고 해수부의 경우에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 어떤 분들이 이 전문위원 또는 간사로 그 임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 좀 어느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인수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 많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과거 사례까지 찾아본 이유는 인수위의 메시지, 인수위의 인사가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실질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 역량을 갖추고 신뢰를 쌓은 인사라면
뭐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중용하겠다는 의지, 이게 첫 번째 인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나지 않습니까? 당선인께서 장대원 의원의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알려졌던 것 같고요.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기 전에 아마 당선인 비서실을 빠르게 꾸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그 다음 순차적으로 단계가 나아갈 것이거든요. 지난번 처음 국민 캠프를 출범할 때 상황 시장을 맡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르도록 가장 중요한 또 역할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아마 중요한 역할들을 또 맡아서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신뢰를 쌓은 인사는 계속 믿고 맡긴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시절부터 인사 철학 아니냐, 많은 분석이 있었고, 실제로 당선인 비서실장에 장제원 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앞서 인수위원장에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 많고,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명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예. 공보단장 했던 김은혜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원칙은 뭐 많이 이야기된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실력과 전문성들을 그 검증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믿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에 이어서 당선인 대변인으로 김은혜 의원을 임명한 것은, 김은혜 의원은 사실은 경선 캠프 때부터 초기부터 합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가 된 다음에 현역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또 방송과 또 실제로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보단장을 맡아서 사실은 대과 없이 상당히 잘 업무를 추진하고 또 처리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의 오래된 인연이나 무슨 사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로서의 공보단장 김은혜,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공보단장 역할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 공격수로서 공격과 방어에 상당히 많은 역할들과 또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높은 평가, 또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당선인 대변인으로 일찍부터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장제원, 대변인 김은혜, 첫 번째 인선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인맥들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여기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까지 오늘 임명이 됐고, 핵심 참모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뭐 권영세 전 사무총장과 원희룡 전 지사, 이철규, 이양수, 뭐 김병준, 김한길, 이철우, 이런 인물들이 어찌됐건 구장차장. 네. 이번에도 중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권영세, 원희룡, 이 두 인사는 현 정부에서 꽤 많은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대선 본선 승리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권영세 이 총괄 선대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고요. 예. 또 원희룡 이 본부장의 경우에는 정책을 총괄했기 때문에 뭐 권영세 본부장이든 원희룡 본부장이든 인수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을 맡아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이제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것만 한다라면 어느 분을 맡겨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인수위원장을 앉힌다는 것은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스트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차기 이 후보군으로 여겨지는 분을 과연 인수위원장에 앉힐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군요. 사실 여기 나와 계신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방송 출연 등 혹은 유세 활동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에 많은 목소리를 높이셨고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웃음으로 그냥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시죠? 제 이야기는 빼고요. 그럼 본인 이야기 말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 이 질문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 오늘 채널A 기자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은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명예교수가 2027년 5월에 퇴임 후 나오면 만나자. 이게 마지막 연락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저 기사를 좀 보셨어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정말 그 친구를 아끼는 입장에서 나는 청와대든 뭐 그 정부든
같이 하지 않겠다. 대신 늘 끝까지 친구로 남아 있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을수록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청와대든 또는 이제 지금 뭐 대통령실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어차피 조금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업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럴 때 이제 그 사회에 남아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진정한 친구들이 대통령에게 좀 한간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도 있고 필부의 삶을 그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지금 시정의 여론을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 이철우 교수님의 저런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앞으로도 저분이 그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도 나름의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뭐 명예든 또는 지위든 권력이든 그런 욕심 없이 진정이 친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도와준다면 저런 분들이 많은 것이 좋죠. 임기 마친 뒤 그 다음 날이 나의 어머니 구순 생신이니까 전직 대통령이신 분으로 와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재현 의원님 말씀을 어쨌든 이런 측근 그룹에서 뭔가 이런 백의종군 같은 메시지를 빨리 내놓는 게 더 많을수록 좋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저희가 왜 이철우 교수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그러니까 총장직을 던진 뒤에 공식석상 처음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식을 처음으로 윤 후보가 찾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인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사퇴 후에 그 높은 지지율 속에서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첫 공식 행보가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철우 교수와 개인적인 또 집안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절친이었기 때문에 예. 이철우 교수의 어떤 만남 자체는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철우 교수는 그 뒤로도 그러니까 후보 경선 과정이나 후보가 선출된 과정 이후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언과 조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이철우 교수님은 뭐냐면 이 사리 사욕이 없기 때문에 친구로서의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런 결단을 내리는 게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런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훨씬 더 부담을 덜어주고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철우 교수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장 관련된 안철수 대표 얘기와 윤석열 당선인의 중마고 청와대 나온 뒤에 만나자 이 얘기까지 뉴스탑의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